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지금 침투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헤치고 계시는 한민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원래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네,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대머리 집안이라 유전적으로 삭발하고 다닌 지 한 20년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예.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이러셔서 또 중국의 그 소림사 이쪽에 또 뭐 관계가 있으신가? 그거는 아닙니다. 예, 제가 일찍이 전국 대머리 협회 약칭 이것도 전대협회입니다. 아, 전대협이죠. 예, 전국 예. 대머리 협회. 그걸 만들어서 이 회장직을 지금 겸임하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예. 완전 대머리가 있는가 하면 이제 반대머리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반대협 정도 예. 협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자, 반대머리 협회를 아이고 만들어서. 뭐 머리카락 많으십니다. 아유, 자, 지금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 침투돼 있는데 사실은 네. 막강한 자금력과 또 인해 전술, 인구가 많으니까요. 예. 각종 뭐 세계 그 기관, 예를 들어서 WHO라든지 뭐 UN. UN이든지 이런 국제 기구에도 침투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막강한 자금을 통해서 막 로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바로 옆 나라고 침투 대상 1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 짝 침투해야 먹잇감의 1호. 얼마나 침투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파헤치고 있는데 책도 하나 요즘에 나왔죠. 예. 판다의 발톱. 캐나다, 요건 캐나다 사례인데 예.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 근데 뭐 캐나다도 심각하지만 대한민국이 훨씬 더 심각할 그렇습니다. 거니까. 어느 정도 침투돼 있는 겁니까? 이건 뭐 수치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나라를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대한민국이 아닐까 대한민국이죠. 싶습니다. 예.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으로도 그렇고 예. 역사적 목적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 문화적으로 네. 정말 그 깊고 넓게 이 중국 공산당의 마수가 뻗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이제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건 물론 이제 저는 빙산의 일각이다. 네. 빙산이 마치 그 보이는 부분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그 거대한 부분이 물속에 감춰져 있듯이 그런데 이 보이는 것만 확인하더라도 정말 대한민국은 사실 이 미국의 이런 이 협조 내지는 뭐 보호가 없으면은 벌써 이 중국 공산당에게 넘어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심각합니다 정도가. 지금 장악당했죠. 저도 당한 예 중에 하나인데요. 쪼우이보라고 예. 아시죠? 예, 예. 미녀 스파이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쪽에서 고소당했어요. 저는 그 쪼우이보의 그 말하자면 그 의혹 스파이 의혹을 여러 번 방송을 했더니 그 돈이 많잖아요. 예. 중국이 인민만 한국 대표로 와 있는데 네.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에 네. 그걸 이제 의뢰를 했겠죠. 그 로펌은 돈 주니까 다 받게.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로펌이요. 대한민국 평론가를 고소한 사람은 중국의 미녀 스파이를 받은 사람이고 예. 경찰과 검찰이 저를 조사합니다. 예. 아니 미녀 스파이 의혹을 제기하면 미녀 스파이가 스파이인지 아닌지 활동을 했는지 이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스파이라고 얘기했다는 저를 조사하고 미녀 스파이 거기는 고소하는 고소인이가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예. 그 자본의 위력이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대표님뿐만 아니고 그 저우이보 내지는 그 중국 공산당의 이 침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다종다양한 압력을 받고 있죠. 그렇죠. 소송을 당한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을 취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중국이 어쨌든 중요한 나라니까. 그렇죠. 그 언론사가 이 중국 공산당의 어떤 그 지침, 자기들이 설정한 지침에 반하는 기사를 실으면은 취재에 협조를 안 해줘요, 중국이. 그러니까 언론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중국 공산당 눈치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언론사들도 저는 좀 그렇게 합리적으로 좀 의심을 하는 게
자본의 압력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직간접적으로 술이나 직사대접 받은 기자들도 많을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돈이나 이런 걸로 약점 잡아서 매수 당한 것도 많을 거고, 전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 그리고선 저 뭐 거기 중국에 관련된 그 무슨 사업 같은 거 언론사들이 사업을 또 해요. 예. 무슨 예를 들어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거 뭐 광고 영업도 있지만 그 밖에 뭐 포럼이런 거 할 때 협찬 같은 거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엮여서 건전하게 엮이지만 사실 영향력을 중국의 기업이나 아니면 중국 정부로부터 그 영향력을 받는 예. 그렇게 섞여 있는 게 있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그 이 엔터테인먼트 이 드라마 제작사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그 이 중국의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이 지분 참여를 지분 했습니다. 참여하고 예, 협찬하고 이러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이 중국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게 중국의 소위 이제 기업들이 많은데. 네. 중국의 기업들은 그게 설령 국영기업, 국유기업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이 중국의 민간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이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알리바바, 네. 뭐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의 얼굴을 찌푸리니까 인상을 쓰니까 뭐 수천억씩 이렇게 다 받지 않습니까? 네. 공산당에. 그리고 그런 대기업의 오너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고 그런 나라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간 기업은 없다. 네. 소위 이제 민간 기업이라고 알려진 것들도 배후에는 다 중국 공산당이 있고 시키면 다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기업들의 자본이 우리나라의 그 이 연예 기업들 또 게임 기업들 네. 또 이 뭐 등등 이제 카카오를 비롯한 IT 기업들의 광범위하게 들어와 있어요. 네. 예. 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 알려져 있는 소위 이제 그 이 기존의 언론사들, 신문사들의 이제 그 영향력 행사죠. 광고도 하고 영향력도 행사하고 이런 식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신문은 방송을 또 같이 하잖아요. 뭐 종편 3사도 그렇고 KBS 무슨 MBC도 그렇고. 그러면 근데 방송은 또 이 중국이 무시 못하는 게 드라마 같은 걸 아니면 예능 프로도 제작하면은요. 여기서 벌어지는 수입보다도 중국에서 벌어지는 수입이 엄청나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유재석이 나오는 그런 예능 프로 있잖아요. 네. 그 런닝맨 같은 것도 무한도전 이런 게 중국에서 컨텐츠를 팔아서 네. 남기는 수입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코가 껴가지고 거기에 뭐 연관되고 이러니까 중국의 뭐 당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 비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설령 이제 출연자들이 나가서 그 중국 이 공산당 귀에 거슬리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 편집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런 영향력 그다음에 자본의 논리 이거에서 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대놓고 예를 들어 스파이 활동이라든가 침투 활동 벌이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게 이제 공자학원이라는 겁니다. 네, 공자학원. 예, 예. 공자학원이 이제 이 공자라는 타이틀을 내세워서 중국 공산당이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이제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중국의 이 부정적인 얘기는 뭐 일체 다 감추고 네. 친중 정서를 확산시키고 네. 또 친중 인맥을 양성하고 또 하나 이제 공자학원이 중요한 역할이 우리나라의 그 중국인들이 중국 유학생들이 한 7만 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중국인들이 이제 조선족 포함해서 한 뭐 100만 명 정도 네. 이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중국인 사회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정보랄지 기술을 네. 이제 훔쳐가는 역할도 하는 첩보 공작 기관이죠. 그렇죠. 근데 이 공자학원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아마 그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깔려 있는 나라가 아닌가. 아, 공자학원이. 이게 무려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그 강남의 그 학원 형태로 네. 서울 공자 아카데미라는 2004년도에 세계 최초의 네. 공자학원으로 설립된 그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말고 22개가 이제 이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의 각 대학에 이제 또래를 들고 있고 심지어는 중고등학교에까지 공자학원이 중고등학교에 있는 게 한 16개. 아이고. 그래 다 합하면은 39개 공자학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현재로서는 뭐 미국이 한때 이제 110개가 넘었다가
미국 정부가 그 작년 올해 미국 정부뿐만 아니고 이게 미국 사회랄지 이제 교육계가 나서가지고 대대적으로 공작원 문을 닫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한 40개 남짓 되는 것 그 같은데. 큰 나라에 40개인데 우리는 요 조그만 나라에 39개면은 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중요한 공작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뭐 여실히 보여주는 뭐 증거죠. 그 공자학원에서 이제 각종 뭐 이렇게 문화나 역사 왜곡하는 거는 뭐 그건 기본일 테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전진 기지로서의 어떤 스파이 활동 이런 거 또 진지전에 하는 베이스 캠프 같은 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대표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베이스 캠프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에 이 공자학원이 만들어지면은 네. 그 인근 중고등학교에 공자 교실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전파를 합니다. 네. 그 이걸 하기 전에 그 지역의 교장 선생님들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교장 선생님들은 이제 이 항공료 부담만 하고 네. 나머지 기타 모든 비용, 숙식비 뭐 기타 등등 필요한 비용을 중국 공산당이 부담해서 중국으로 데려다가 예. 이제 호강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이 계기로 해서 중고등학교에 이제 공작원의 프로그램을 쫙 전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서 수시로 문화 행사, 공짜 문화 행사를 엽니다. 그래서 중국 음식도 먹여주고 차도 대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랑 같은 그러니까 이 반미 친중국 공산당을 이 주제로 하는 영화도 이제 공짜로 틀어주고 뭐 사상 교육 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예, 세뇌 주민들 교육. 대상으로.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있는 경제인들을 또 묶어요. 따로. 네. 그리고 이제 이 경찰서에도 침투를 하고 경찰서에는 뭘로 무슨 명목으로 침투하냐면은 이제 공짜로 중국어 수업을 해주겠다 경찰관들한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각종 대접해주고 예. 이러면 네. 베이스 캠프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거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제 호응을 잘하는 사람은 간첩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침투가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로 심각합니다. 침투한데요. 그 독버섯이 굉장히 뿌리 깊게 지금 많이 그 쭉쭉 내려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제 얘기도 들었으면 저도 이렇게 고발당해서 제가 그럴 정도로 막강한 이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권과 머물려서 이재명은 이제 대놓고 뭡니까 중국 찬양하고 대놓고 한미동맹 훼손한다고 그러고 예. 무슨 사드 자기가 대통령 되면 바로 철수하겠다고 예, 사드 그러고 철거하겠다. 철거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과 중국하고도 뭔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나요? 네, 뭐 저는 뭐 당연히 이 증거는 없습니다만 중국과 이게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라고 확신하고요. 심각한 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정치인들 중에 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김무성 씨 전 의원만 하더라도 이 양반이 조선족 이민을 대거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일찌감치 2016년도에 아마 공개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주로 이제 중국인들인데 그 한 10만 명 가량 되는데 우리나라에 서울에만 뭐 3만 명이 넘고 어쨌든 이 지방선거 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당 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통과는 안 됐는데 이게 끔찍한 게 실제로 이 국민의힘이랄지 이렇게 우리 정당의 진성 당원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10만 명을 그 10만 명은 이제 이 국적은 여전히 중국 국적인데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이 영주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국인이었다가 우리 그 한국적으로 국적을 아예 바꾼 사람들이 한 10만 명 됩니다. 20만 명이죠. 네. 이 20만 명을 중국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10만 명씩 10만 명은 국힘당, 10만 명은 민주당에 만약에 이제 정당에 가입을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당의 지도부는 물론이고 그 당이 이 대통령 후보 결정하고 이러는데 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말 그대로 하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법안을 송영길 의원이 발의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또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대학을 나오면은 국적을 쉽게 주자, 우리 국적을. 네. 이런 그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건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 권한을 중국 공산당에 갖다 바치자는 법안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준동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왜 지금 무섭냐면요. 우리나라 인구와 우리나라 그 자금력에 비해서 중국이 인구 월등하죠. 자금력 월등한데 침투당하기 시작하면은 뭐 부동산 침투에 자금 현금 침투에 인력 침투에 거기다 투표권 침투까지 되면은 먹어버린다는 게 합법적으로요. 전쟁 안 하고 먹어버리는 야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판다의 발톱이란 그 제목을 다뤘는데 그렇게 이제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지난 2010년인가 그 오세훈 시장이랑 한명숙 씨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했을 때 두 사람 표 차이가 아마 한 2만 6천여 표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났었어요. 근데 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그 이 외국인으로서 지방선거,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네. 박빙하 선거가 이루어지면은 서울시장을 중국 공산당이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네. 캐스팅 보트 역할을. 이걸 이 가볍게 보면 안 되고 바로 그 몇 달 전에 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때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이 중국인으로서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 당을 도와주세요라고 공개적으로 그렇죠. 홍보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직접 투표도 그렇지만 이제 그 여론 조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자들이 응집력 있게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야당의 누구를 이제 밀어라. 여론을 쭉 퍼뜨리고 댓글 달고 뭐 좋아요 뭐 이렇게 하여튼 여론 형성에 지금 막강한 영향력을 드루킹처럼요. 근데 드루킹은 기계로 했지만 기계가 아닌 여기는 인원이 워낙에 유학생만 7, 8만 명 되고 7만 명. 그다음에 저 중국에 사는 조선족들이 명령 내리면 거기서 또 막 한다는 거 아니야? 차이나 게이트로? 그러면은 우리 여론부터도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금 경선 열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드는 겁니다. 윤석열 마음에 안 드니까 윤석열보다 다른 후보 이렇게 올려라. 그렇게 말하면 역선택이 민주당에서만 역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에 의해서 역선택을 이렇게 여론을 막 조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저는 그런 일이 누차 벌어졌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국에서 지령이 떨어지면 이제 그 댓글 작성은 안 하더라도 좋아요, 싫어요. 그럼요. 그것만 해도 여론 형성에 떨어지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우마오당인데 걔네들이 무려 3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3천만 명.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 우리 저 조선족 교포들이 한 100만 명 되고 그 유학생들이 7만 명.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우리가 마치 이제 우리랑 비슷한 나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중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 공산 국가라는 게 모름지기 특별한 그렇죠. 이 체제예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국민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거든요. 공산 국가라는 게. 중국이 그렇게 인구가 많아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우리 사이버 여론을 좌지우지 했고 앞으로 또 할 거다라는 거 우리가 꼭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법이 초법적으로 그 독재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 QR 코드입니다. 중국은요 그 많은 인구로 QR 코드 작업을 다 해놔가지고 그 많은 숫자가 뭐 어떻게 움직이는 게 다 중앙 컴퓨터에서 파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상당 부분 QR 코드에 다 가입해놨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도. 근데 그 빅데이터 협약을 중국하고 양정철이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했잖아요. 빅데이터 협약. 그러니까 중국의 빅데이터,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이건 QR 코드입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어디 가고 뭘 좋아하고 이런 빅데이터를 중국하고 협약을 해놨어요. 그럼 중국 안에서 얼마든지 부정선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가 되는 겁니다. 양정철이가 그래서 부정선거의 의혹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중국의
막강 파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실제 구체적인 선거 프로세스에 선거와 이제 이 개표 프로세스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현재로서는 뭐 이런저런 추정만 있을 뿐이고 이게 증거는 아직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증거가 많이 나왔죠. 증거 많이 나왔죠. 예. 그건 이제 뭐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네. 그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좀 이제 스타디를 했는데 2008년도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그 이 그리스에서부터 이 성화봉송을 저기 베이징까지 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성화봉송을 그때 했어요. 네. 그때 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게 일부 이제 티베트 사람들이랑 또 이렇게 티베트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이제 시민 운동하는 분들이 이 티베트에서의 이제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그런 그 뭐 그냥 소규모 이게 이 시위를 기획을 했는데 이게 그 중국 공산당이 이 다른 나라에서 이제 성화봉송 과정에서 그 티베트 문제랄지 뭐 이렇게 그 이 여러 문제 때문에 성화봉송이 상당히 그 차질을 많이 빚었어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국에서까지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이 전국에서 이 중국 유학생들을 버스로 대절을 해서 동원을 했습니다. 그때 5천 명이 동원이 됐어요. 이건 중국 그 동원된 그 유학생이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얘들이 그 한 번만 동원하고 말았겠느냐? 저는 2016년, 17년에 그 소위 그 이 촛불 시위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사태 때 그야말로 수만 명이 동원됐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이 현장에 그 제 지인들 중에 그 현장에 갔다 왔던 분들이 많은데 그때 중국인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거를 직접 목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내에 와 있는 그 7만 명의 그 이 대학생들 플러스 중국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내년도 이게 대선에 이게 개입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이 실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공자학원이라는 겉으로는 그냥 진짜 뭐 문화 뭐 이런 걸로 포장하지만 실제의 내용은 거기에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중국의 약탈 작업, 그 침투 작업, 국내 침투 작업에 전진 기지가 되고 있다. 거기에 유학생들 7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동원되기도 하고요. 조선족이 중국 내에서 100만 명이 우리 여론 조작하고 있다. 심각한 실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판다의 발톱. 우리가 우리 판다의 발톱을 우리 진돗개 발톱으로 판다의 발톱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판다의 캐나다에도 침투했지만 대한민국이 더 심각합니다. 네, 한민호 뭐 위원장님 한 번 더 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이 판다 지금 말씀하신 판다의 발톱은 캐나다에 침투한 이 중국 공산당이 이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 그 어느 정도까지 이 마술을 뻗치고 있는가를 이제 이 기자가 이게 정리한 책인데요. 이게 시작은 이제 그 이 캐나다의 기독교 그 선교사들이 19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120년 전에 중국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그 자식들이 이제 중국에서 자라면서 영어도 잘하고 그 중국어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겨났어요. 그 친구들이 그 나중에 중국이 이제 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이 공산 중국이 된 이후에 이 중국 공산당과 캐나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좋은 뜻으로 갔던 선교사들이 중국 공산당이 캐나다를 이게 침투하는데 이게 어떤 도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송유관처럼 기름 들여오는 송유관처럼 그래가지고 그 캐나다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전방위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침투해 있다라는 실태를 다룬 거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참 걱정을 하고 또 이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은 중국 공산당이 캐나다에 이제 침투하는 과정에서 이 캐나다 사람들 캐나다의 제도와
캐나다의 사람들을 굉장히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먹이고 불법적인 걸 전부 다 이렇게 소위 캄프라치를 하고 은폐를 하고 근데 하면서 그게 나중에 약점이 돼서 꼼짝 못하게 그렇죠. 만들고, 이제 예. 간첩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캐나다 사회가 이 중국의 검은 돈, 이 자금 세탁을 노리고 침투한 물론 그 주인들은 다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입니다만, 네. 그 이 과정에서 캐나다 사회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졌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캐나다 사례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우리는 더 심각한 게 당한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한민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